안녕하세요. 오늘은 긍정훈육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청소년 성문화센터 도기봉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훈육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훈육의 의미는 잘 알고 계시죠? 가르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기른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길들이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바람직한 아이로 자라고, 그리고 인성이 바른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학습도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훈육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아이를 어떻게 조종하는 느낌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검을 좀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 교육의 핵심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육의 핵심은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다고 톨스토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훈육을 하는 방향이 내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되거나 내 아이를 힘들게 하는 방향이라면 지금부터는 멈추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훈육도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단이 있는 곳에서 조금만 더라는 개념을 아이들에게 강조를 할 때 계단에서 조금만 더는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되지만 낭떠러지에서 조금만 더라는 개념은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로서의 많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 욕심 중에 실제적으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경험치에서 내 아이를 조종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고민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훈육보다, 좋은 훈육보다 더 좋은 것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은 사실 우리가 조작적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10대 때의 사랑의 개념과 20대 때의 사랑의 개념, 30대의 사랑의 개념과 40대, 지금 제가 50이 되고 나서의 사랑의 개념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어온 경험치에서 그리고 또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 때 사랑의 조작적 정의는 나이와 이렇게 상관있게 조금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훈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내 아이의 강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부모는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강점이라는 스트렝스 이론, 우리가 텍사스주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강점을 바라보자라는 거는 사실 남보다 우세하거나 뛰어난 점이 뭔가에 우리가 초점을 둔다라는 게 스트렝스 관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장점은 좋아하거나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 단점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시각을 아이의 장점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이 단점을 바라보면서도 이 단점이 강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부모님들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33살에 결혼을 했었는데요. 좀 뒤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뭐였더냐니까 남편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손꼽아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사랑한다라는 말하고 이래 정리정돈이 안 돼서 치워라라는 말을 제가 참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사랑해라는 말을 10번 중에서 한 번 들었다면 치워라라는 소리는 100번 중에서 99번을 들은 같은 그 정도의 기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치워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20년간 기적이 일어나서 아직도 그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얘기는 치워라는 소리를 제가 20년간 듣고 살았어요.
그 치유라는 것이 정리정돈은 안 되고 치유라는 그 개념이 저한테는 단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점이 지금까지 강점이 되지 않은 채로 저의 단점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나한테 치유라는 말보다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했다면 우리가 가족의 분위기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부부 관계도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제가 20년 동안 치유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저는 잘 치울까요? 여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본 이유가 20년간 치우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지금 잘 치우는 게 잘 안 된다는 고백을 하고 싶어서였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의 단점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잔소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맥락에서 엄마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좀 해봐 주면 좋겠다라는 맥락. 또 하나는요, 내 아이의 장점을, 차라리 단점을 지적하는 그 시간에 장점을 조금 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 아이들이 좀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자기가 맡은 말을 좀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의 장점을 지지하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교육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영재반 아이들의 특성을 보면 아이가 잘하는 것을 응원하고 지지를 해줬더니 더 잘하더라, 영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결과물들이 의외로 보도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에 관한 초점, 오늘부터는 내 아이의 장점이 뭘까, 뭘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사실 인간이 완벽한 사람은 없죠.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아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한 아이가 없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글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완벽해지려는 노력들을 아이들에게 굉장히 강요하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아이가 해야 할 일과 엄마가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맥락에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도 나온 부분이 있지만 아들레의 심리학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엄마가 해야 할 일과 아이가 해야 할 일을 과제 분리시키는 작업을 실제적으로 머리가 아닌 행동에서 우리가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학교에 등교를 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를 아침에 깨우지 않는데 아이 스스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학교를 간다 하시는 분, 내 자녀는 그렇게 한다 하시는 분은 스스로 이렇게 좀 토닥토닥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아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요즘은 디지털 기기도 발달되고 스마트폰도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과제를 엄마가 먼저 확인하고 그 과제를 엄마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이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고 있다고요? 엄마가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 아이의 과제는 내 아이가 해야 할 일은 내 아이가 그것을 수행할 때 아이는 책임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엄마가 하다 보면 아이가 학교에 가고 아이가 숙제를 해야 되고 아이가 준비물을 챙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안 챙겨줘서 못했다고 엄마를 비난하거나 탓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은 실천이긴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아이가, 학교 가는 준비물은 아이가,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엄마에게 요청하는 도움은 엄마가 함께 하더라도 엄마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이 아침밥을 챙겨주거나 아이가 입고 갈 옷을 이렇게 미리 배치해 주거나 이러한 것은 엄마가 충분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엄마와 아이가 과제 분리가 명확하게 되면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느냐 하면요. 아이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로부터 뭐합니까? 아이의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조금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는 조금 자유로워지고 아이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엄마가 해야 할 일, 아이가 해야 할 일, 이 과제를
분리하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요. 우리가 실제 아이를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게 사실은 즐거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새 아이의 엄마인데요. 실제적으로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아이를 다시 만나고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목표가 한 집에 사는 동안에 이 아이랑 좀 더 많이 웃는 거, 그리고 한 집에 사는 동안에 덜 싸우는 게 삶의 목표로 전환되고 나서부터 아이에게 이렇게 공부를 해라, 성적표 가져와라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제 아이는 공부를 잘하더라도, 공부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머리 색깔이 노랗게 변하더라도, 까맣더라도, 아이가 하는 행동이 조금 거칠더라도 아니면 부드럽더라도 상관없이 내 아이라는 것을 아는 엄마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아이가 조금 더디더라도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이 스스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엄마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